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공적인 겨울철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슈퍼푸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슈퍼푸드에 버금가는 제철 음식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슈퍼푸드와 제철 음식으로 겨울철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생각하면 여름을 많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추위를 견디기 위해 유독 고열량 음식을 찾게 되고 활동량은 줄기 때문에 체중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겨울은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지고 추워지면서 활동량이 다른 계절에 비해 적어지고 살이 찌기 쉬운 계절입니다. 또한 똑같이 먹고 운동해도 살이 더 찌는 이유는 활동량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추위를 대비하기 위해 체지방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절에 비해 살이 찌기 쉬운 겨울철, 효과적인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를 위해서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대사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사량으로 숨만 쉬고 있어도 소모되는 열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초대사량의 차이 때문에 2명이 같은 음식을 같은 양으로 섭취한다 하더라도 한 명은 살이 찌고 다른 한 명은 칼로리를 모두 소비해서 살이 찌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근력 운동과 물 많이 마시기가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하거나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은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지방을 연소시키기 때문에 도움을 줍니다. 근력 운동을 시작한 초반에 몸무게가 증가해서 근력 운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지방이 염소하여 근육이 생성되고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바빠서 운동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라면 계단을 걸어 올라가거나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는 등 생활 속에서 짬을 내어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실천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겨울은 활동량이 줄어들고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몸이 스스로 체지방을 늘리는 계절이지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몇 도일까요? 바로 18에서 20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체가 쾌적함을 느끼는 실내 최적 온도가 23에서 24도인 걸 감안해 보면 좀 쌀쌀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공중보건과 연구팀이 실내 온도와 비만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한 결과 겨울철 실내 온도를 높게 유지하면 칼로리 소모가 줄어서 살이 찔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 저널에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실렸습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침실의 온도와 다이어트의 연관성을 실험한 것입니다. 침실 온도가 24도일 때보다 19도일 때 칼로리 소모량이 42%까지 늘었고 신진 대사는 10% 정도 더 활발해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레 몸속 체지방을 연소시키면서 열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겨울철 기초대사량이 여름에 비해 10% 정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15도 이하의 기온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1시간 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춥더라도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아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돕는다면 다이어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규칙적인 식사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끼니를 걸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쌓아두는 체질로 바쁩니다. 간헐적인 영양분의 섭취는 단백질 부족으로 이어지고 단백질의 부족을 기억하는 우리의 몸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쌓아두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는 다이어트를 할 때 꼭 지키는 것이 좋고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과 고등어, 칼로리가 낮은 채소나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위로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실내 운동도 두려워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겨울철 다이어트를 위해서 챙겨 먹어야 하는 식품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및 건강한 지방을 공급해줍니다. 중간 사이즈인 약 100g 정도의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약 160 정도 됩니다. 아보카도 영양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권장량으로 봤을 때 비타민C는 17%, 비타민 E 10%, 비타민 K 26%, 칼륨 14%, 엽산 20% 정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과 구리, 마그네슘, 망간 등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기도 합니다. 탄수화물은 약 8g 미만이고 7g 이상이 식이섬유입니다. 다만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과 다르게 지방이 높은 독특한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의 70%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가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 지방의 대부분은 올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주요 구성 요소인 올레산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아보카도를 먹으면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것입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100g에 약 32칼로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보카도는 100g에 무려 160칼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칼로리를 생각하지 않고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보카도의 영양 성분을 확인하고 적절한 양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아보카도를 먹으면 지방과 식이섬유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보카도는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다음 식사 때 음식 섭취량을 줄여줍니다. 지방과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크게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보카도를 추가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한 연구가 있습니다. 아보카도 2분의 1을 먹은 그룹은 포만감이 3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최대 5시간까지도 식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가 포함된 식사를 한 실험 그룹은 23% 이상의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연구 결과 역시 아보카도가 식욕을 줄여주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음식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보카도는 요요 현상을 예방해 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과일과 채소를 다이어트 식단에 추가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를 다이어트 식단에 추가하여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체중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요요 현상을 예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다른 유형보다 더 잘 연소됩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연소시키는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아보카도를 먹으면 더 많은 칼로리를 태워줍니다. 아보카도를 먹으면 식욕을 줄여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아보카도가 체중 감량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단일 불포화 지방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단일 불포화 지방은 우리의 몸이 지방을 태우는 속도를 증가시켜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슈퍼푸드는 키노아입니다. 키노아는 4천년 전부터 남미에서 자라는 곡물로 고대 잉카 제국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키노아의 뜻은 모든 곡식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통곡물로 분류되긴 하지만 사실 키노아는 씨앗으로 좁쌀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흰색, 붉은색 등 여러 색이 있고 다른 곡물보다 영양 성분이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현미의 2배, 우유의 2배로 많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 칼슘, 칼륨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유엔이 올해의 곡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우주식량으로 개발 중에 있고 유아식이나 어르신들의 건강식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키노아의 약 18%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단백질이 필수적인 유아나 어르신들에게 더욱 도움이 됩니다.
또한 풍부한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로 근육 생성과 성장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먹기에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키노아는 뼈에도 좋습니다. 백미보다 7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있기에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 라이신, 인, 철분, 망간 등의 성분들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골밀도와 골강도를 높여줍니다. 키노아를 꾸준히 섭취하면 뼈 골절이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키노아는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오메가3와 오메가9이 풍부해서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각종 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칼륨 성분도 백미보다 약 6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도 촉진하여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하면 적은 양에도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키노아는 영양은 풍부한 데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심지어 칼로리도 낮아서 체중 조절에 안성맞춤인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세 번째 슈퍼푸드는 치아씨드입니다. 치아는 고대어로 힘이라는 뜻으로 민트의 일종입니다. 멕시코를 중심으로 하는 남미에서 재배되어 영양 보조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힘이란 뜻으로 알 수 있듯이 단백질이 풍부해서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찾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100g의 치아씨드에는 약 34.4g의 섬유소가 들어있는데 이는 섬유소의 1일 섭취 검정량의 138%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치아씨드는 영양이 매우 높고 세계적인 톱 모델이나 유명인들이 다이어트나 미용에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요즘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리를 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요구르트나 스무디 등 수분 있는 것과 함께 먹으면 더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치아씨드는 변비 해소, 장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글루코만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글루코만난은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곤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글루코만난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와 소장을 통과하여 대변과 함께 유해 물질을 배출하면서 변비를 해소합니다. 또한 불용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스와 리그닌도 포함하고 있어서 장내 환경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치아씨드는 포만감, 과식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10배 이상으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포만감을 얻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젤 모양이 된 글루코만난의 식감이 포만감을 느끼게도 해줍니다. 식사 20분 정도 전에 요구르트 등에 섞어 치아씨드를 먹으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과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용이나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치아씨드는 혈류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 중 하나인 알파 리놀렌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체내에서 만들 수 없는 불포화 지방산 중 하나로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혈관을 유연하게 해서 혈류를 촉진시켜 혈전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알파 리놀렌산은 글루코만난에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치아씨드는 풍부한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치아씨드에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에는 체내에서 합성을 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8종류, 비필수 아미노산이 19종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뇌와 근육, 혈액, 유전자 등 사람의 신체 구성에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아미노산의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씨드는 미네랄도 충분합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인들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륨, 철, 아연 등의 영양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또한 다이어트나 편식으로 인해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1의 이상적인 비율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영양소들은 뼈, 치아, 근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치아씨드 섭취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세포 대사에 필요한 아연, 빈혈 예방에 효과적인 철 등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영양소와 피부 미용에도 치아씨드는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 아미노산, 미네랄 등 피부 미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의 변비 개선 효과는 여드름과 피부 트러블 예방에도 일조합니다. 또 피부의 탄력을 만드는 콜라겐의 상성이나 피부의 보습 효과, 혈색을 잘 보이는 철분 등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치아시드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소화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저혈압 환자들은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슈퍼푸드 세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철 음식만큼 우리 몸에 좋은 음식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철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보완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을, 겨울철 제철 음식을 활용해서 건강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철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9월에서 10월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고구마는 건강한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또한 굽거나 찌지 않고도 고구마를 활용할 수 있는 조리법이 많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사랑받는 다이어트 식품이지만 당분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두 개만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배가 고프다고 야식으로 고구마를 찾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밤에는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구마의 당분이 누적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철 음식은 꽃게와 대하입니다. 가을, 겨울철은 꽃게, 대하가 맛있는 계절입니다. 몸집이 큰 새우인 대하는 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풍부해서 혈관 속 나쁜 저밀도 단백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줍니다. 꽃게에는 천연 강장제 타우린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아스타잔틴이 풍부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해서 기력 회복과 체력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하와 꽃게는 모두 고단백질 저지방 식품입니다. 또한 꽃게와 대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 원료로 인정한 키토산 성분이 풍부합니다. 키토산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체내 불순물을 배출시켜서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많이 되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제철 음식으로는 무와 홍합입니다. 겨울철 따끈한 밥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제철 요리인 무와 홍합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홍합에는 칼슘, 인,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무에는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디아스타제와 페루오키스타제 성분이 풍부해서 체내 노폐물 배출이 유리합니다. 특히 두 가지 재료를 모두 활용해서 무 홍합밥을 만들어 먹는다면 체중 관리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조리를 할 때 홍합처럼 굴, 조개 같은 해조류는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해야 합니다. 신선도와 청결도가 떨어지는 음식은 선별해서 섭취하고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겠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겨울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겁니다.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시고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실내 온도는 좀 쌀쌀하다고 느낄 수 있는 18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돕는다면 다이어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끼니를 거르게 된다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쌓아두는 체질로 바꾸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는 다이어트를 할 때 꼭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겨울철 다이어트를 위한 슈퍼푸드 3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보카도는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및 건강한 지방을 공급해줍니다. 두 번째 슈퍼푸드 키누아는 모든 곡식의 어머니라는 뜻인 것처럼 다른 곡물보다 영양 성분이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현미의 2배, 우유의 2배로 많습니다. 세 번째 슈퍼푸드인 치아시드는 고대어로 힘을 뜻할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영양이 매우 높고 세계적인 톱 모델이나 유명인들이 자주 다이어트 식품으로 찾을 정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이 좋고 구하기 쉬운 제철 음식으로도 겨울철에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철 음식인 고구마는 9월에서 10월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재료로 건강한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철 음식 꽃게와 대하는 가을과 겨울철이 특히 맛있는 계절입니다. 고단백질 저지방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력 회복과 체력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철 음식 무와 홍합은 함께 섞어서 따끈한 밥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칼슘, 인,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원기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맛있게 먹는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건강과 활력을 챙기시면서 성공적인 겨울철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년 여름에는 더욱 예쁘고 멋진 몸매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